얼어붙은 연말이지만 시청 앞 광장에는 올해도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됐고요. 온 세상을 울리는 맑고 고운 소리, 구세군 종소리도 때맞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12월의 온기를 지켜주는 일상의 풍경들, 우리도 책 한 권으로 마음의 온기를 좀 품어볼까요? 문학의 퐁당! 자, 책과 음악이 있는 미니 북콘서트, 오늘 문학의 퐁당은요, 소설가 정영수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퐁당 가족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가 정영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퐁당 가족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모르는 사람 나왔다고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같이 들어왔어요. TBS를. 근데 제가 그 작가님 바로 뒤에 서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왜 어디 프로그램에 모델이 왔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키가 크시고 네, 아주 멋지십니다. 채널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 자, 그리고 문학의 퐁당 코너에 퐁당 우리를 매력에 빠뜨려 주실 두 분이시죠. 세계 1위의 하모니시스트 박종성 씨. 안녕하세요. 하모니시스트 박종성입니다. 네, 영혼의 단짝 피아니스트 조영훈 씨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조영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조영훈 씨는 살짝 늦을 뻔했는데 시간을 잘 맞춰서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원래 지하철역 합정역에서 내려서 이제 환승을 해야 되는데 네. 핸드폰을 보는데 정신이 팔려 있다 보니까 신촌역이더라고요. 신촌역에서 내려서 방금 전에 네. 택시 기사 아저씨께서 저를 네. 이제 안전히 태워다 주셨는데 듣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네, 2856번이시라고. 네, 택시 기사님 안전운전하세요. 아니죠. 조영훈 씨 잘 도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이 12월의 첫날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네요. 벌써 12월의 첫날이에요. 매년 첫날 이렇게 1월 달에 딱 되면 올해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보내야지? 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내신 것 같아요? 올 한 해 좀 잠깐 정리를 하다 보면 올해 정신없이 보냈죠. 오늘 아침에 마침 손목시계를 차면서 네. 시계를 보니까 날짜가 31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바꿔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1일로 바꾸면서 달이 넘어갔구나 이런 거 실감했는데 네. 내년이 갑자기 기대가 되면서 내년에 좀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달이라는 걸 좀 실감했어요. 어때요? 두 분은? 저는 올해 2020년이 정말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기대했던 해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올해는 그러셨을 건데. 특히나 더 좀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 준비도 많이 하고 진짜 한번 제대로 날아보자 이렇게 계획했던 일들이 많았는데 다 못했죠. 거의 다 취소되고 못하고 그러면서 12월 달 된 거를 보면서 올해는 어떻게 그냥 지나가 버렸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면 좀 이렇게 온 세상에서 이제 헐헐 날지 못하고 우리 퐁당퐁당해서 그냥 소소하게 나시는 걸로. 네, 조영훈 씨는. 네, 그렇죠. 또 여기 퐁당 가족분들하고 또 귤디하고 만나게 된 게 참 올해 저한테도 개인적으로도 되게 큰 일이고 그랬었는데 마지막 달 좀 이제 안녕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이제 12월 달엔 슬슬 정리를 해야 되나? 정리 안 해도 될 것 같고 네. 정리할 게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내기 아쉬운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정영수 소설가님을 모셨는데요. 문학 출판사의 편집자로 일하고 계신다고요? 네. 오늘도 방송 끝나면은 편집하러 가세요? 네, 오늘 원래 재택이랑 네. 재택근무랑 출근을 번갈아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출근하는 날이어서 오늘 가야 됩니다. 네. 장성규 씨? 네. 맞죠? 장성규 씨 유튜브 방송에
그 출판사 편에서 나오셨대요. 네, 제가 거기에 나와서 네. 출판사 일이 어떤 일인지 좀 소개하고 네. 그랬어요. 네. 네, 거기에서 출판 그 편집자로서의 이제 면모를 보여주시고 일이 어떻다라는 거 보여주시고 그 겸사 자신의 책도 소개를 하셨는데 책이 많이 안 팔렸다고 라고 해주셨는데 그 편집자 우리 퐁당의 편집자가 오신 거는 처음이에요. 네. 편집자라는 직업은 과연 어떤 일을 할지 되게 궁금해요. 편집자는 사실 책을 만드는 거의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뭐 별거 안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정 교열 이것도 있지만 교정 교열이라고 하면 둘 다 다른 거죠? 그렇죠. 교정은 어떤 한국어 규정에 받쳐서 이제 정확한 글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교열은 이 문장이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좀 더 매끄럽게. 자연스럽게 네. 그 가다할 수 있도록 문장을 좀 다듬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신문에 보면 요즘에 오타가 되게 많이 나잖아요. 네. 어떻게 그래요? 생각하세요, 편집자로서? 요즘 신문을 잘 안 봐가지고.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 2014년 단편 소설 네바논의 밤으로 데뷔를 하셨고 애호가들 그리고 내일의 연인들 두 권의 소설집을 내셨는데요. 두 권 모두 여러 편의 단편 소설들을 모은 책이에요. 짧은 이야기들을 좀 선호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요, 꼭 그렇진 않아요. 제가 소설을 쓰기 시작한 지 사실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뭐 그래서 아직은 단편들밖에 쓴 적이 없지만 지금은 장편 소설을 쓰고 있고 그게 내년쯤에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정영수의 소설과 처음 만나는 분들께 혹시 나의 책을 처음 만나게 되면 이 책을 좀 읽어달라 하시는 책이 있으실까요? 네, 뭐 제 책이 지금 뭐 2권밖에 없긴 한데 마침 두 번째 책이 지난 한 10월에 나왔어요. 그래서 따끈따끈 아직 신간이거든요. 서점에 가면은 한국 소설 신간 이런 곳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네, 내일의 연인들이라는 제목이거든요. 내일의 연인들. 네, 이 책. 자, 이 두 남녀가 이렇게 꼭 안고 있는 사진이에요. 내일의 연인들. 네. 왜 오늘의 연인이 아니고 내일의 연인일까요? 올해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네. 12월쯤 되면은 이제 내년에 잘해봐야지라고 하잖아요. 내 얘기인가? 그런 느낌으로 내일의 연인들은 뭐 좀 잘 뭐 이렇게 그러면 그런 내일은 느낌 있잖아요. 제가 만날 수 있을까요? 자, 내일의 연인들에는 8편의 단편이 들어있는데요. 어떤 연인들이 주인공이죠? 여러 연인들이 등장하긴 하는데요. 첫 번째 소설집에 등장하는 연인들은 이런 식이에요. 뭐 주인공이 얼마 전에 이별을 한 남자인데 한 이상적으로 보이는 어떤 연인을 만나는 거예요. 두 사람을.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뭐 동화되어 가고 그러는 와중에 뭐 그 두 사람에게 어떤 숨겨진 어떤 충격적인 사실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알게 되면서 네. 파국으로 치닫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이렇게 해야지 좀 이제 흥미 생기실 거예요. 또 다른 얘기도 있어요. 또 다른 얘기는 파국이 해주세요, 재밌죠. 해주세요. 네, 파국이 재밌어요. 또 다른 얘기는 점 찍고 나타나고 막. 한 부부가 있는데 처음에 사이가 좋았는데 나중에는 너무 이제 말이 계속 논쟁을 하다 보니까 말싸움이 길어져서 이제는 이제 이혼밖에 답이 없다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살아있는 이모가 살아있는 이모요? 네, 아직 살아있는 이모가 유산을 남기는 거죠. 유산을 나 유산을 이제 곧 이제 죽을 아직- 것 같다 아직 이러면서 안 돌아가셨는데. 유산을 남기면서 네. 일어나는 어떤 그 갑자기 뭔가 달라져요? 흥미진진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흥미진진한데요? 영화 예고편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바뀔까 사람이 돈이 생기면 갑자기 이혼을 그래도 하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혼해 당장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흥미진진합니다. 내일의 연인들 궁금해집니다 점점. 오늘 제가 작가님과 낭독해 드릴 게 바로 내일의 연인들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낭독 둘 다 네네. 좀 픽을 해봤는데요.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낭독해드릴 장면이 어떤 장면이죠? 이거는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리지 않은 이제 네. 이야기인데요. 네. 내일의 연인들 소설집의 표제작인 네. 내일의 연인들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는 한 남자가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되게 굉장히 친하게 잘 알고 지내던 누나가 있어요. 근데 그 누나가 어떤 잘 사귀고 있던 어떤 남자친구랑 이제 이렇게 지고지순 사랑을 하다가 느닷없이 이제 헤어지고 네.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식이 끊겼었는데 한 5년 후에 그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됐다. 네. 이런 소식을 듣고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그 누나가 집을 이제 빌라를 산 거예요. 네. 근데 처음에 이제 빌라를 사서 잘 안 팔리는 거죠. 빌라가. 그래서 빌라가 나갈 때까지 이 집에 머물러 달라. 이런. 요즘은 안 내놓는 게 낫죠. 아유, 그렇죠. 요즘에 집 사람 보러 온 사람도 없고. 네. 그래서 집을 이제 그 사람이 살아야지 나가니까 이제 대신 살아달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주인공은 이제 막 이제 시작한 어떤 연인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집에서 이제 다시 사랑을 시작해 나가면서 이제 그 그런 친한 이야기. 누나 좋은 누나네요.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에서 이제 네. 낭독해드릴 부분이 이제 나오는 거겠죠. 네. 네. 그리고 박종성 씨와 조용훈 씨의 연주도 함께 이어 드릴 텐데요. 노래를 들으시고선 한번 맞춰볼까요? 어떤 노래인지? 네,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들으시는 동안 감상평과 질문 짤막하게 보내주세요, 여러분. 서울국제작가축제 굿즈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보내시는 곳은 알고 계시죠? 샵 0951, 샵 0951 50원의 유료 문자고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입니다. TBS 앱은 무료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낭독해 드릴게요.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은 회원동에 있는 알리앙스 프랑세즈 2층의 소강의실이었다. 나는 어쩌면 파리에서 박사과정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허황된 희망을 스스로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프랑스어를 시작한 참이었고, 그녀 또한 언젠가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해 본사에서 근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품은 채 공부를 하고 있었다. 둘 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부질없는 희망을 품는 것을 그만두기로 하면서 쓸데없이 수강료만 비쌌던 프랑스어 수업도 함께 그만두게 되었지만 지원과 나는 그곳에서 서로를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할 수 있었다. 그때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 대신에 다른 말로 서로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곤 했다. 넌 정말 대단해. 지원과 나는 어느 순간 그 말이 다른 어떤 말들보다 서로를 감동시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가 나와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다가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정말 감탄스럽다는 표정을 하고는 조용히 넌 정말 대단해 라고 하면 나는 아니야, 네가 더 대단해 라고 대답하곤 했다. 우리는 엄지손가락까지 치켜 세우며 이렇게 말했다. 넌 정말 대단해. 아니야, 네가 더 대단해. 지금은 물론이고 당시에도 나는 그녀의 그런 말들이 나를 어떻게 그토록 감동시켰는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왜 더욱 열렬히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겼던 것이, 아니면 적어도 그렇게 여기고 있다고 내가 믿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 내가 정말로 그러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나에 대한 그녀의 애정으로 인한 왜곡된 시선 혹은 배려였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나는 그 시기에 그 말이 필요했고 그녀가 그 말을 제공해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이다.
좋다. 눈물이 왜 나려고 하죠? 이 노래 도대체 뭐예요? 감사합니다. 네, 어떤 노래였나요? 이 곡은 이소라님의 사랑이 아니라 말하지 말아요. 어쩐지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 눈물이 살짝 고였어요.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지 말아요. 이소라 씨의 네. 노래를 선곡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꼭 이 가사와 이 소설의 내용이 딱 들어맞는다라기보다는 그 이소라님의 곡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사랑에 대한 감정들, 다양한 시선들, 사랑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고 이별을 어떻게 대하고 그 사랑의 시작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런 자세라고 할까요? 그런 시선들이 이 글의 분위기가 좀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네. 이소라님 노래 중에 또 아름다운 멜로디를 가진 곡을 골라봤습니다. 네. 정영수 작가님하고 제가 낭독해 드린 그 장면이요. 금방. 저는 이게 너무 계속 기억이 남아요. 넌 정말 대단해. 그러니까 사랑해가 아니라 넌 정말 대단해. 진심을 담아서 얘기해 주는데 어쩌면 이 말을 사랑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말이 너무 듣고 싶었던 둘이 만나서 가장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말을 찾은 거네요. 네, 뭐 네. 사실 뭐 연애라고 하는 게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게 이 사람이 나의 편이 돼주고 이 사람이 나를 믿고 이 사람이 날 좋은 사람으로 봐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정말 큰 일인 것 같아서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도 있고 뭐 그런 네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낭독을 해드리면서 느낀 게 왜 그러잖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돌아보면은 그녀를 혹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런 사랑을 했다라는 열심히 사랑하던 나의 모습을 사랑한 게 아니었나라고 하는데 이게 내일의 연인들 처음에는 왜 오늘이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장난스럽게 시작을 했는데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 연인들을 만날 수 있는 에피소드가 들어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낭독해드린 부분은요. 소설집 내일의 연인들 중에 표제작인 내일의 연인들 연인 사이인 나와 지원이 이혼한 친한 누나, 선혜 누나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면서 벌어진 에피소드였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사랑 또한 좀 돌아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따랑해 님께서 넌 정말 대단해. 오늘 가족들에게 꼭 해줘야 될 말일 것 같아요. 문학 시간 일상에서 꼭 실천하고픈 마음이 생겨서 감동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그러고 보면 내가 나 자신한테도 참 박한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런지 주변 사람들한테 좀 모질게 구는 게 아닌가. 말 한마디가 그렇게 뭐가 어렵다고. 너 참 대단해. 작은 것도 대단하게 만들어주는 거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소설집 내일의 연인들에는요. 실패했거나 실패가 예감되는 연인들. 아프다. 네, 주로 등장합니다. 네. 본인이 실패를 많이 하셨나요? 원래 뭐 마지막 지금 말고는 네. 다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뭐. 꼭 연애가 성공해야 합니까? 네. 사실 성공이 또 뭔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연애는 그 그럽니다. 연애 하나로 그 자체로 그냥 완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또 들기도 하면서 그런 연애는 왜 난 못 그렇습니다. 실패했거나 실패가 예감되는 연인들이 주로 등장을 하는데 소설집을 읽은 어떤 분이요. 연애 잘하고 있는데도 불안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동안 연애 다들 많이 하셨나요? 뭐 이렇게 질문하면 좀 그런가? 에이 패스 별로 안 한 것 같다. 정말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요. 저도 뭐 할 말이 없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는 되게 재밌는 흥미로운
주제인데 네. 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저 라디오 나온다고 저 네. 장모님한테 링크도 보내드리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막 함부로 막 얘기할 수 없죠. 장모님 네. 사랑합니다. 이렇게. 네, 장모님께 한마디 하시겠어요? 네, 장모님, 네, 제가 어저께 생일이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수박을 좋아하는데 네. 그 겨울에 수박을 너무하네요. 보내주셨어요. 너무하네. 보내주셨다고요?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깜짝 놀라서 오늘 아침에도 수박을 먹고 나왔어요.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에 장모님 사랑합니다. 네, 장모님 사랑합니다. 그 내일의 연인들 보면은 이제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나오는데 이런 에피소드들은 어디에서 혹시 그 가져오시나요? 본인의 경험에서? 아이고 모든 게 저의 경험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요. 네. 사실 뭐 소설을 쓸 때 모든 걸 상상하기는 사실 어렵고 그렇다고 모든 걸 경험으로 쓰기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온갖 들었던 거, 겪은 거 그러면서 또 거기서 겪은 거에서 확장된 상상 이런 것들이 온갖 게 버무려져 들어가서 이야기 하나가 나오는 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러면 주변 분들의 사랑 이야기에 좀 관심을 좀 많이 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두 번째 낭독해 드릴 부분도요. 내일의 연인들에서 골라봤습니다. 어떤 장면이죠? 두 번째 낭독할 부분이 네. 작가님 준비 아, 안 하셨다. 네네. 이게 두 사람이 이제 네. 만나게 됐는데 음. 그 사람들에게도 나름의 이제 사정들이 있는 거죠. 왜 어떤 그런 마음들이 되었는지 어떤 자신의 어떤 좀 결핍감 이런 것들을 좀 묘사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네. 이 낭독을 마지막으로 이제 다 이렇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오늘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아쉬운데요. 네. 이렇게 청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사실 오늘 하모니카 연주 너무 감동받았어요. 너무 좋네요. 그죠? 감사합니다. 네, 이런 자리에 와서 이렇게 대화 나누고 음악 듣고 이럴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기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귤디님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아, 네.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이 낭독에 이어서 들려주실 노래는 어떤 곡이죠? 오늘 들려드릴 곡은 프랜시스 라이의 러브 스토리 러브 스토리. 테마곡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이유가 있을까요? 이 프랑스 음악이 좀 로맨틱하기도 하고요. 음. 또 이 프랜시스 라이의 작품들이 또 아주 멜로디가 아름답고 그리고 이 러브 스토리 영화의 스토리 자체가 되게 많은 감정들을 또 담고 있어서 이 소설집에 담겨 있는 많은 사랑 이야기들을 좀 내포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네, 조용훈 씨는 택시 기사님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시민의 발이 되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낭독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함께 물러갈게요. 공군 중령을 지내다 전역하고 법무부에서 행정관으로 일하던 그녀의 아버지는 집안에도 셀 수 없이 많은 기준과 규칙들을 세워두었는데 지원은 자신도 그 틀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채 평생을 숨죽이며 살아온 어머니처럼 될까봐 두렵다고 했다. 어머니처럼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한 삶을 살면서 어딘가로 떠날 수도 없는 약한 사람이 되어버릴까봐 겁이 난다는 것이었다. 딱 한 사람, 온전히 내 편인 딱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어째서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일까? 우리 가족도 남들만큼 살 수 있는데 특별히 부족한 것도 없는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만 같은데 왜 그러지 못할까? 딱 한 사람이라는 그녀의 말 때문이었을까? 그 집에서 지원과 함께하는 동안 나는 어쩐지 구원이라는 단어를 종종 떠올렸던 것 같다. 당시에 우리의 관계가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었는지 깊이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다. 나도 막 연애를 시작한 수많은 다른 연인들처럼 TV 드라마 속 연애 이야기에 쉽게 나를 대입하기도 하고
다양한 갈래의 복잡다단한 정서를 단 하나의 위대한 단어, 그러니까 누구도 그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강력한 편의성으로 인해 빈도 높게 사용되곤 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단순화해 그것에 몰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어쩐지 구원이라는 단어는 어느 순간 느닷없이 머릿속에 희미하게 떠올랐다가 사라지곤 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을까? 그런 게 정말 가능할까? 그때 나는 다소 희망에 찬 내면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도 같지만 이제와 돌이켜보면 내가 그 단어를 떠올렸던 이유는 실은 지원과 내가 서로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그저 서로가 어떤 식으로든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증거였을 뿐이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서로에게 특별한 사람이었던 게 아니라 마침 구원이 필요했던 두 사람이었을 뿐이라고. 우리는 구원까지는 아니어도 남현동 언덕 위에 있던 조용하고 아늑한 빌라가 적어도 우리를 구조하긴 했다고 여겼던 것 같다. 삶의 지난함에서, 무기력함에서, 희망 없음에서, 학교나 회사에 있어야 할 때를 제외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진정한 삶의 시간의 대부분을 그곳에서 보내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곳은 우리에게 서로의 존재만큼이나 중요한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TBS 캠페인 요즘 세상에 누가 밥을 굶어?